이진호는 이들에게 부모님 일로 인해서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이진호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대표 변호사 송혜미입니다. 얼마 전 연예인 동료와 대부업체 등에서 23억 원을 빌려 도박빚을 떠하는 연예인이 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면서 개그맨 이수근에게 돈을 빌린 연예인 이진호인데요. 각종 세금, 월세 등을 이유로 만들어서 동료 연예인에게 돈을 빌린 이진호는 자신의 SNS에 심경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가 놀란 부분에서 많은 분들도 헐 하셨는데요. 바로 개그맨 이진호가 불법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아픈 어머니 핑계를 댄 것입니다. 이진호가 동네 연예인들에게 자금을 빌릴 때 어머니가 아프다는 언급을 했고, 그의 사연을 듣고 적극적으로 도와준 인물도 있었으니 동료 개그맨 이수근입니다. 아무래도 아내분이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 주위에서 아프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며 그 누구보다 개그맨 이수근이 이진호의 상황을 안타까워했고 도박하는 건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진호의 얘기를 듣고 어머니 병원비 명목으로 5천만 원대 돈을 빌려줬고, 이후 이진호가 갚은 것으로 확인됐다고도 밝혀졌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 사이에선 과거 이진호가 방송에 나와 한 발언이 뒤늦게 주목받기도 했는데, 지난 4월 채널A에서 전파를 탄 절친 다큐멘터리 4인용 식탁입니다. 해당 방송에서 이진호가 출연해서 한동안 일하는 게 재밌다는 생각을 안 했다. 그때 힘들었던 이유는 어머니가 대장암 말기였기 때문이라며 눈시울을 붉혔었습니다. 그는 결국 배에서 대장이 터지면서 응급실에 실려가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가운데 수술을 했다며, 항암 치료를 하다가 재발해서 재수술을 했다. 지금은 건강히 돌아오셨고 5년이 지나서 거의 완치됐다고 전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아픈 어머니 이름을 대서 도박 자금을 마련했다는 건 심했다, 이런 얘기로 지인들을 속인 건가? 돈 빌려준 사람들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 등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편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쓴 글에서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했다고 자백했고, 그는 현재는 도박에서 손을 뗐으며 지인들에게 빌린 돈을 갚고 있다며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룹 BTS 멤버 지민과 방송인 이수근, 가수 영탁, 가수 하승운 등의 이진호에게 수억 원대의 돈을 빌려줬다고 하는데요. 매체에 따르면 이진호는 지민에게 2022년 1억 원을, JTBC 예능 프로그램 아는 형님에 함께 출연 중인 이수근에게도 최소 수천만 원의 피해를 각각 입혔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은 돈을 빌려준 이후 이진호와 연락이 끊겼다고 전해졌고, 심지어 일부 방송사 임원이나 PD, 작가 등도 급전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도 합니다. 해당 보도 이후 지민의 소속사 측은 지민에게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며 지민이 차용증을 쓰고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호는 이들에게 부모님 일로 인해서 돈이 급하다, 세금을 납부해야 해서 돈이 필요하다 등의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 중 일부는 이진호를 상대로 사기죄 고소 및 출연료 가압류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진호 씨가 이미 6월에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정확히 불법 도박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닌데, 일단 6월이었고 고소장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했는데, 사기가 성립이 되려면 크게 두 가지예요. 돈을 빌릴 때 돈을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갚을 능력이 됐는지.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돈을 빌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갚지 않겠다는 게 전제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취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진호 씨가 돈을 갚은 거죠. 이 부분도 사실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는 게, 결국에는
본인에게 직접적인 이제 고소라든지 이런 압박이 가해졌을 때 그 사람 돈을 먼저 갚고,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갚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진호 씨 고백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부터 시작됐으니까 많은 금액이 넘어가는 동안 굉장히 장기간 4년에 걸쳐서 돈을 빌렸는데 이렇게 소문이 늦게까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미리 좀 이런 걸 중간에서 누가 차단을 했거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피해가 커지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렇게 온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진호 씨가 재판에 가게 되면 형량이 중요하게 될 텐데, 합의를 받냐, 용서를 받았냐, 피해 변제를 했냐, 이런 부분이 이제 제3범죄인 사기에서 중요합니다. 만약 본인이 돈을 갚아서 그만큼 피해자가 줄어들었다, 그러면 형량도 줄어드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 내가 잘못은 반성하고 있지만 돈은 못 갚았다, 그러면 형량은 결국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도박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얘기 나온 것만도 도박 자금으로 빌린 게 한 20억 원 이상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 궁극적으로 100억 원대 이상 도박으로 경찰이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10억을 가졌다고 했을 때 1억씩 10번 걸어서 다 잃었다. 이건 이제 10억 원의 도박판이 맞는데 잃고 따고 하니까 1만 원짜리 도박을 100번 하면 이건 1만 원짜리 도박판이 아니라 100만 원짜리 도박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진호 씨가 어느 정도의 돈이 오가면서 도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가 정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진호 씨가 출연했거나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에서는 상당하게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같이 출연했던 분들도 다 피해자가 된 상황입니다. 사실 최근에 불법 도박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도 굉장히 엄청난 문제여서 이런 예방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도박에 왜 빠지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접근이 좀 쉬워졌다, 스마트폰 같은 걸 통해서 온라인 도박을 많이 하게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진호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 조사가 아직 굉장히 초반, 거의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고 할 수 있고, 조사 후에 이제 검찰로 송치가 되고 난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재판이 진행이 되겠죠. 경찰은 내사에 착수하고 정식 수사에 돌입한다고 발표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이면 꽤 장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규모도 생각해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억 미만일 때 3년 이상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실형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중한 범죄입니다. 이제 자수라고 보면 자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가 판단하기에도 어떻게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제 밝힌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뭔가 준비된 상태라고 보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작 발표에 또 직전이었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준비됐다기보다는 이걸 계속 이렇게 숨기고 있다가는 다른 방법으로, 더 안 좋은 방법으로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렸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사실 그 부분이 사기죄로 고소가 된 거여서 도박과 명확하게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가 않아서 이제 이 부분이 맞냐라고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도박에 관련된 부분이 맞냐라고는.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더 이상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거의 목까지 차올라 있던 상황에서 이진호 씨가 결단을 내리고 쓴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쨌든 그런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돈 갚겠다 이렇게 한 부분은 반성을 했다라고 볼 여지는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3범죄 같은 경우에는 돈을 갚았냐 여부가 굉장히 피해를 보전해 줬냐
라는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반성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이제 합의나 돈을 갚거나 하는 일이 없다면 사실은 형량에 그렇게 크게 뭐 감형이 된다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돈을 실질적으로 갚았냐까지 확인하는 재판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과만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좌 이체를 뭐 했는지 그런 내역까지 되게 꼼꼼하게 보거든요. 얼마를 그럼 갚았냐, 뭐 전부 갚았냐, 일부 갚았냐, 몇 프로를 갚았냐, 이런 것들을 다 꼼꼼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사기죄 같은 경우에 이진호 씨가 피해자들을 줄여나가려면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빌린 돈을 갚는 수밖에 없겠죠. 오늘은 엔터 전문 변호사가 보는 이진호 씨 도박 관련한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 또는 아래 하단 링크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되는 응원입니다.